3화 7부 출석을 끝내는 사람. 문손잡이가 천천히 돌아갔다. 철컥 철컥. 잠겨있던 문이 거짓말처럼 열렸다. 폭도에서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와, 분위기 장난 아닌데? 여기서 촬영하면 조회수 엄청 나오겠다. 손전등 불빛 4개가 폭도를 비추며 가까워지고 있었다. 운동장에서 보았던 젊은이들이었다. 남자 둘, 여자 둘. 아무것도 모른 채 음악실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다. 안 돼. 나는 있는 힘껏 소리쳤다. 이번에는 내 목소리가 밖으로 전달된 모양이었다. 폭도에 있던 4사람이 동시에 나를 바라봤다. 어? 사람이 있었네? 그들은 안도의 표정을 지었다. 형님도 폐교 촬영 오셨어요? 나는 숨을 헐떡이며 음악실 밖으로 뛰어나갔다. 지금 당장 학교에서 나가세요. 여기 있으면 안 됩니다. 4사람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더니 웃음을 터뜨렸다. 혹시 몰래카메라예요? 아저씨가 먼저 와서 놀래키는 거죠? 나는 그들의 팔을 붙잡았다.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교문 밖으로 뛰어가세요. 하지만 그 순간 폭도 끝 스피커에서 방송이 흘러나왔다. 전교생은 음악실로 모이십시오. 4사람의 표정이 동시에 굳었다. 방금 전기 끊긴 거 아니었어요? 천장 형광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다. 깜빡 깜빡. 폭도가 환하게 밝아졌다. 그리고 양쪽 교실 문이 동시에 열렸다. 끼익. 이번에는 빈 교실이 아니었다. 교복을 입은 아이들이 조용히 폭도로 걸어 나왔다. 1명, 2명, 10명, 20명, 23명. 아이들은 말없이 음악실 앞에 줄을 섰다. 4명의 탐험객도 그 광경을 본 순간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저게 뭐야? 한 여성이 울먹이며 뒤로 물러났다. 그때 가장 뒤에 서 있던 아이 하나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1명이 부족해. 순간 폭도 끝에서 또 다른 발소리가 들려왔다. 탁, 탁, 탁. 하지만 이번 발소리는 아이의 것이 아니었다. 무거웠다. 천천히, 일정한 속도로 누군가가 폭도를 걸어오고 있었다. 이상한 점은 발소리는 들리는데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발소리가 가까워질수록 폭도의 형광등이 하나씩 꺼졌다. 깜빡, 벅, 깜빡, 벅. 어둠이 폭도를 집어삼키며 우리 쪽으로 다가왔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낮은 목소리가 울렸다. 24번. 그 한마디에 아이들이 동시에 고개를 숙였다. 마치 교장 앞에 선 학생들처럼. 내 옆에 있던 남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누구야?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분명 거기에 있었다. 나는 문득 교장의 녹음에서 들었던 마지막 문장이 떠올랐다. 출석을 끝내지 마라. 그 말의 의미를 이제야 깨달았다. 학교는 마지막 번호를 채우려 했다.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으면 출석은 끝나지 않는다. 출석이 끝나지 않으면 다음 사람을 찾기 위해 같은 시간을 반복한다. 그래서 이 학교는 수십 년 동안 1989년 11월 3일 밤에 갇혀 있었던 것이다. 나는 주머니에서 출석부를 꺼냈다. 그리고 마지막 빈칸을 찢어버렸다. 착! 종이가 찢어지는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다. 순간 복도 끝에서 처음으로 분노가 느껴졌다. 형광등이 모두 폭발했다.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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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문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복도 바닥에 금이 갔다. 아이들이 동시에 귀를 막으며 비명을 질렀다. 보이지 않던 존재가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것은 사람처럼 생기지 않았다. 검은 안개가 사람 형상을 겨우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았다. 얼굴이 있어야 할 자리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눈도, 코도, 입도 없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나는 그 존재를 보는 순간 강한 기시감을 느꼈다. 어디선가 본 적이 있다. 그 순간 그것의 몸속에서 수없이 많은 얼굴이 떠올랐다. 울고 있는 아이, 겁에 질린 교사, 경찰, 기자, 폐교 탐험객, 그리고 방금 들어온 4명. 아직 잡혀가지도 않았는데 그들의 얼굴이 이미 그 안에 있었다. 그 존재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었다. 사람의 존재를 빼앗는 것이었다. 세상에서 잊히게 만들고 자신의 일부로 만들어버리는 것. 그래서 실종된 사람들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때 맨 앞에 있던 여자아이가 내 손을 꼭 잡았다. 손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우린 이제 못 나가요. 그녀는 슬프게 웃었다. 하지만 아저씨는 아직 기억되고 있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여자아이는 마지막 부탁을 했다.
밖에 나가면 우리 학교가 있었다는 것만 잊지 말아주세요. 그 순간 복도 끝에 검은 존재가 천천히 팔을 들어 나를 가리켰다. 그리고 처음으로 또렷하게 말했다. 대신 너만 남아. 순간 학교 전체가 거대한 지진이라도 난 것처럼 흔들리기 시작했다. 천장이 무너져 내리고 복도 바닥이 갈라졌다. 아이들은 하나둘 빛으로 변해 사라지기 시작했다. 마지막까지 내 손을 잡고 있던 여자아이도 희미하게 웃으며 말했다. 이번에는 출석이 끝나지 않았어요. 그 말을 끝으로 그녀의 모습도 바람에 흩날리는 먼지처럼 사라졌다. 그리고 나는 눈부신 빛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8부. 아직 끝나지 않은 출석. 눈을 뜨자 차가운 흙바닥의 감촉이 손끝에 전해졌다. 희미하게 새벽 안개가 깔려 있었다. 나는 한동안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한 채 숨만 몰아쉬었다. 정신을 차리고 주변을 둘러보니 나는 폐교 교문 밖에 쓰러져 있었다. 하늘은 밝아오고 있었다.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고 밤새 불던 바람도 멎어 있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나는 정신없이 교문 안을 바라봤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곳에는 학교가 없었다. 분명 몇 시간 전까지 서있던 2층짜리 건물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다. 찹초만 무성한 빈터, 기초 콘크리트 일부만 남아있을 뿐이었다. 나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꿈이었나? 그렇게 생각하려는 순간 주머니에서 무언가가 떨어졌다. 툭. 낡은 출석부였다. 분명 음악실에서 가져왔던 그 출석부. 컵표지는 흙먼지로 뒤덮여 있었지만 안쪽은 깨끗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장을 펼쳤다. 찢어버렸던 마지막 빈칸은 그대로 사라져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작은 글씨가 하나 새롭게 적혀 있었다. 출석 미완료. 나는 출석부를 닫고 곧장 산을 내려왔다. 며칠 뒤 실종 신고를 하려고 경찰서를 찾았다. 4명의 젊은 탐험객에 대해 이야기했다. 차량도 촬영 장비도 생김새도 최대한 자세히 설명했다. 하지만 담당 경찰은 컴퓨터를 조회한 뒤 고개를 저었다. 그런 실종 신고는 없습니다. 나는 휴대전화를 꺼냈다. 분명 그날 촬영한 영상이 남아있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메모리 카드에는 아무 영상도 없었다. 용량은 모두 비어 있었다.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단 한 장의 사진뿐이었다. 학교 운동장을 찍은 사진. 겉보기에는 평범했다. 하지만 확대해보니 운동장 한쪽 구석에 아이들이 줄을 서 있었다. 하나, 둘, 셋, 23명. 그리고 가장 끝. 안개처럼 흐릿한 사람 하나. 얼굴은 끝내 보이지 않았다. 나는 그 사진을 여러 전문가에게 보여주었지만 모두 같은 대답을 했다. 피 번짐입니다. 렌즈 오류 같네요. 그 누구도 24번째 사람을 보지 못했다. 나는 결국 그 일을 입 밖에 내지 않게 되었다. 몇 달이 흘렀다.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려 했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은 그때부터 시작됐다. 엘리베이터를 타면 분명 혼자였는데 뒤에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다. 지하철 창문에 비친 내 모습 뒤로 누군가 서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밤에 잠들기 직전이면 귓가에서 아주 작은 목소리가 속삭였다. 선생님, 출석할 시간이에요. 처음에는 환청이라고 생각했다. 병원도 다녀왔다. 검사 결과는 정상이었다. 그런데 어느 비오는 저녁이었다. 퇴근길 버스를 기다리던 나는 우연히 전봇대에 붙은 현수막 하나를 보게 되었다. 초등학교 터 역사공원 조성 예정. 나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 폐교가 있던 자리였다. 며칠 후 공사가 시작됐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그 산을 찾았다. 현장에는 굴착기가 흙을 파내고 있었다. 한 작업자가 큰 소리로 외쳤다. 여기 뭔가 나왔어요. 사람들이 몰려갔다. 나도 멀리서 바라보았다. 땅속에서 오래된 나무 상자가 하나 발견된 것이다. 잠시 후 상자가 열렸다. 안에는 낡은 추석부 여러 권과 빛바랜 사진들이 들어있었다. 그중 한 장을 본 순간 숨이 멎을 뻔했다. 1989년 합창 연습 기념사진. 신문에 실렸던 바로 그 사진이었다. 작업자들은 사진을 후워보며 말했다. 학생이 23명이네. 선생님 2분이고. 나는 조용히 사진을 들여다보았다. 그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 같았다. 하지만 내 눈에는 분명히 보였다. 나무 뒤에 서 있는 흐릿한 한 사람. 그리고 사진 맨 앞줄 오른쪽 끝. 교복을 입은 아이 하나가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아이는 내가 마지막으로 음악실에서 손을 잡았던 여자아이였다. 그녀는 아주 희미하게 웃고 있었다. 그리고 입모양만으로 말했다. 고마워요. 그 순간 바람이 불었다. 사진은 내 손을 떠나 허공으로 날아올랐다. 수십 장의 사진이 동시에 흩어졌다.
작업자들은 허둥지둥 사진을 주우러 뛰어다녔다. 나는 멍하니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때였다. 멀리서 학교 종소리가 들렸다. 딩동, 딩동. 분명 주변에는 학교가 없었다. 그런데도 종소리는 또렷했다. 그리고 내 주머니 속에서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발신번호 없음.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다. 잠시 뒤 아주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낮고 차가운 아이의 목소리. 25번. 순간 통화가 끊겼다. 나는 천천히 휴대전화 화면을 내려다보았다. 잠금 화면에는 내가 설정한 적 없는 문장이 떠 있었다. 오늘의 일정. 23시 59분. 초등학교 출석. 나는 급히 전원을 껐다. 배터리를 분리하려 했지만 이미 내장형이라 그럴 수도 없었다. 몇 초 뒤 꺼져 있어야 할 화면이 스스로 다시 켜졌다. 검은 화면 위에 흰 글씨가 한 줄씩 나타났다. 출석은 끝난 적이 없습니다. 다음 순서를 기다립니다. 그 순간 내 방 문 밖에서 어린아이들이 신발을 벗는 소리가 들렸다. 사각, 사각, 사각. 그리고 아주 조용한 목소리가 문 너머에서 속삭였다. 선생님, 들어가도 될까요? 나는 숨을 죽인 채 문을 바라보았다. 노크 소리가 3번 울렸다. 똑, 똑, 똑. 그 이후의 일은 지금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은 당신이 언젠가 깊은 산속에서 오래된 폐교를 보게 된다면 한 가지는 기억해 두길 바란다. 밤이 되면 누군가 당신의 이름을 불러도 절대 대답하지 말 것. 그리고 출석은 끝까지 듣지 말 것. 그 학교는 아직도 마지막 번호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감사합니다.